마감하는 금요일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또 간밤 유럽중앙은행 ECB는 올해 연말까지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빨라지는 글로벌 긴축 행보에 긴장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최근 잇따라 들려온 이 같은 소식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네, 일단 무엇보다 빅2라고 하는 이제 미국과 유럽 모두 이제 긴축 쪽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 쪽에서의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FOMC 회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끝나고 나면 좀 홀가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오히려 혹을 더 붙였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점도표가 올라간 흐름에 따라서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15명 위원 중에서 8명이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는 분위기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이런 분위기가 미국 경제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 쪽은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이어졌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10월 달에서 12월 달 그러니까 안쪽에 150억 정도의 유로 쪽의 양적 완화를 줄인 다음에 이제 끝낼 걸로 테이퍼링을 시도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 쪽에서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미국 쪽에서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변하지 않았던 만큼 어느 정도 안정권이 아니겠느냐라는 상황은 이어지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달러와의 강세 흐름들의 기조를 봤을 때는 일단 신흥국 쪽의 부담은 계속 커진다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고요. 또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0.5%포인트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곧바로 자금 유출로 이어지진 않겠지만요. 위험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 어떤 선택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되죠? 네, 이제 한미 금리 차가 다시 확대가 되는 기조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9월 달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격차가 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어지는 금리 차에 따른 자금 유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도 어떤 단순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에선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다가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은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나오고 있는 가계 부채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만만하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가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일단 미국이 9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한국은행 쪽에서도 적어도 한 번은 금리를 올리려고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종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2분기 실적 우려로 48,000원대로 밀려났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 건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갤럭시 S9에 대해서 예상 대비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땐 여전히 점유율은 1위는 기록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땐 중국 업체의 추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밀린 지 오래됐죠. 예. 거기다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샤오미가 1위로 등극하면서 1위를 뺏겼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지는 관점 쪽에서 2,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 5천억까지 예상을 하는 관점 쪽에서 1, 4분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이 많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은 견인을 하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주주 환원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의 수준이 좀 싸다는 관점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48,000원대 이하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자리가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월드컵 얘기 해보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어제 밤 개막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치킨, 방송 등 이른바 월드컵 테마주들이 요즘에는 힘을 쓰지 영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에서 이번에는 월드컵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어제 개막전이죠. 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좀 화끈하긴 했는데 네. 예, 그 TV를 보시다가 아무래도 좀 잠을 설치시지 않으셨나 생각 들고 있는데요. 일단 월드컵 시즌입니다. 하지만은 관심이 상당히 낮죠. 예.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빅 이슈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대표팀의 성적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F조의 멕시코, 독일, 스웨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16강을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얘기죠. 지금 대표팀의 성적은 트릭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트릭이어서 16강을 진출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서 봤었을 때 평창 올림픽 전후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도 어떤 단기적인 섹터만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란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팀이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만 못한 월드컵 관련 테마주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관심이 집중됐던 6.12 그 북미 정상회담 그 종료가 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이번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그동안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지 좀 어떻게 지금 주가를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벤트가 끝났다는 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합의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거기다 어제 이어졌던 군 장성급 회담에 대해서 약간 어떤 좀 원활한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느냐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서명했던 4개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아직 1개만 공개됐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흐름들은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북핵에 관련된 폐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과 함께 어떤 이제 대북 제재도 같이 동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남북 경협 관련된 쪽도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먼저 진행됐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쪽에 먼저 복원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추가적인 일정과 회의를 통해서 속속들에 나오는 사업의 구체화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이 SOC 기반에 대한 확대 관점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어지고 있는 건설부터 철도, 시멘트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수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관점 쪽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예.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올랐던 주가에 대한 어떤 거품이 약간 꺼지는 현상들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 한 두어 차례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은 염두를 하시면서 다음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의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은 일단 다음 주 초로 공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지금 커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투자 유망 업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실 만기일 효과와 함께도 같이 연결됐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커졌다는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신흥국 관점에 대한 위축 요인들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달러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되 일단 전반적인 숲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정 현금 비중 좀 더 생각할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또 남북경협주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관련주, 중국 소비주 쪽으로는 계속 네.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